구독과 알림 설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랜딩 기어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 이유는 놀라운 항공 기술 발전에 있다. KF-21 보라매는 20년 만에 초음속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줄은 몰랐다. 어느 나라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인민일보는 제22 우수성을 강조하며 비판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 수준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한국은 군사 강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제 중국도 한국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이나 기술 유출을 의심한다. 이는 과거부터 반복된 전형적인 반응이다. 중국은 F-35 도면을 해킹해 FC-31을 개발했다. 하지만 모방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FC-31은 기술적 진보가 미미하다. 조작된 성능 수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발전은 놀랍다. 중국의 열등감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기간에 이뤄진 게 아니다. 오랜 연구와 경험이 축적된 결실이다. 강한 국방의지와 노력이 바탕이다. 이를 통해 견고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조차 한국의 성과에 놀라움을 표했다.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창의적 발상으로 앞선다.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결과를 냈다. 물론 미국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스텔스 기술에서 미국의 협업 제안을 거절했다. 이는 한국의 독자성을 보여준다. 외형 설계와 레이더 반사 저감 기술이 뛰어나다. 메타물질 기반 시뮬레이션도 성과를 냈다. 미국의 관심을 끌며 주변국의 견제를 유발했다. 한국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최근 스텔스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 KF-21에 국산 스텔스 도료가 적용됐다.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였다. 이에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험 비행은 안전을 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진행됐다. 조종사의 안전 검토가 철저히 이뤄졌다. 현재 개발은 80% 이상 마무리됐다.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스텔스 기술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국산 전투기에 안정적으로 적용 중이다. 일부는 랜딩 기어 수납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비정상적인 부분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랜딩 기어는 기존 설계보다 보완됐다. 수납도와 지지 구조가 개선되었다. 이전 시험과 달리 낮은 고도에서 비행했다. 해발 1만 피트에서 이뤄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초음속 전투기는 보통 2에서 6초 후 기어를 접는다. 낮은 고도는 항모 탑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시제기가 대기 중이다. 반복적인 실험으로 성능을 검증한다. 극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시험을 통과했다. 양산형 조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계별 기술 축적으로 완성도를 높인다. 블록2는 스텔스와 엔진 성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상 통제실의 지시에 따라 비행이 시작됐다. KF-21은 강한 소음을 내며 이륙했다. FA-50 경공격기가 지원에 나섰다. 두 기체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번 시험에서 랜딩 기어 설계 보완이 확인됐다. 이는 한 차례 더 개선된 결과다. 함재기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해야 한다. 일반 전투기보다 설계가 까다롭다. 항모 착륙 시 강한 충격이 발생한다. 어레스팅 와이어로 짧은 거리에서 멈춘다. F-14 톰캣은 고속 접근 후 착륙한다. 강한 충격을 견디는 구조가 필수다. 조종사는 신체적 부담을 겪는다. 반복 착륙으로 신장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KF-21의 시험 비행은 함재기 검증을 포함한다. 2000회 이상의 테스트가 이를 뒷받침한다. 항모 이륙은 캐터펄트로 초기 가속을 돕는다. 함재기는 지상기보다 견고해야 한다. 노즈 기어에 9톤 이상의 하중이 걸린다. 이중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된다. 한국은 함재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공군기와 다른 구조를 갖췄다. 일반 공군기보다 15배 강한 충격을 견딘다. 단순 보강으론 부족하다. 기체 전체가 강화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캐터펄트 발사 시 전방부 손상이 우려된다. 함재기 제작은 막대한 기술과 예산을 요구한다. 공군기보다 제작 기간이 길다.
착륙 충격 누적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해상 환경에선 부식 방지도 필수다. 모듈형 설계로 정비 효율을 높인다. 항모의 제한된 공간을 고려한 설계다. KAI는 KF-21 시험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다. 함재기 파생형 언급이 포함됐다. 항모 운용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캐터펄트 대신 단거리 이착륙 방식을 채택했다. 중형 항모 운용을 염두에 둔 설계다. 기본형 랜딩 기어로도 성능 보장이 가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스텔스 형상 설계를 완료했다. 레이더 반사 감소 기술도 성공했다. KF-21 블록 3 계획이 공개됐다. 항공 엔진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중국과 일본은 이에 강하게 반응했다. 첨단 무기 개발은 7에서 10년 이상 소요된다. 2030년대 양산을 위해 지금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스텔스 기술을 입증했다. 무인 스텔스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KF-21 블록 3에 적용될 기술이다. 전자광학 조준 장비도 국산화했다. 엔진 기술은 세계 5개국만 보유한 분야다. 대한민국이 엔진 역량을 끌어올렸다. 주변국들은 충격에 빠졌다. 황구15와 마이니치 신문이 위협으로 묘사했다. 한국 방산이 군사 강국 수준에 근접했다. KF-21은 노후 전투기 교체를 목표로 한다. 블록 구조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한다. 7억 원 추가 투입으로 블록 2 제작이 시작됐다. 천룡 미사일 시험이 완료됐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테스트 중이다. 블록 1 양산 후 블록 2 스텔스가 등장한다. 블록 3화 무인 전투기 공동 개발이 발표됐다. 이는 실전 배치 전 계획이다. 2014년엔 블록 1, 2만 구상됐다. 블록 3는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기술 진전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블록 3은 5.5에서 6세대 수준을 목표로 한다. F-35보다 발전된 플라즈마 스텔스를 갖춘다. KF-21 성능이 F-35에 근접했다. F-22와 F-35 설계 기법이 반영됐다. 레이더 흡수 구조제가 적용되었다. 6세대 항공 무기체계 개발에 기여한다. 스텔스 플랫폼으로 단계적 전환이 진행된다. 스텔스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개별 기술 개발도 지속된다. 외형 설계가 스텔스 성능을 좌우한다. 추가 보완도 필수적이다. 엔진 블레이드와 열 방출이 약점이다. 리벳과 직선 동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KF-21은 지그재그 결합 방식을 도입했다. 제작 효율과 스텔스 효과를 높였다. 엔진 기술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5,500파운드급 터빈 블레이드가 실증됐다.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이 진행 중이다. 1만 파운드급도 계획됐다. 2025년 국산 터보팬 엔진 탑재가 목표다. 개발 진척도는 37%에 달한다. 엔진은 70만 개 부품으로 구성된다. 고온을 견디는 기술이 핵심이다. 저바이패스 엔진으로 높은 추력을 확보한다. 고바이패스 엔진은 연비를 개선한다. 전투기엔 저바이패스가 필수다. 정밀 설계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 요미우리가 한국 기술을 비판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본은 F3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1990년대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KF-21은 20년 만에 초음속 비행을 실현했다.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보했다. 콤팩트 레인지 시설로 레이더 반사를 억제한다. 전용 소프트웨어도 개발됐다. 스텔스 통제 수준이 공군 요구를 상회한다. 한국의 개발 역사가 입증됐다. 국방부는 작전 환경에 맞춘 연구를 지속했다.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블록 3 발표로 중국과 일본이 충격받았다. 군사 강국으로의 위협을 경고한다. KF-21은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설계됐다. 블록별 전략으로 배치가 빨라졌다. 7억 원 투입으로 무장창 장착이 완료됐다. 블록 2 공개가 임박했다. 블록 3과 가오리 X 개발이 추진된다. 2014년엔 상상도 못한 진보다.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다. 6세대급 스텔스로의 진화가 기대된다.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도입된다. 최소 5에서 7년 연구가 필요하다. 2030년대 양산을 위해 지금 착수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기반을 닦았다. 가오리 X로 내장형 무장창을 확보했다. F-35를 능가하는 장비를 개발했다. KF-21은 초음속부터 스텔스로 설계됐다. 6세대 기술에 기여한다. 스텔스 기술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양한 국산 기술이 적용됐다. 엔진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저해한다. 리벳과 동체 구조도 약점이다.
지그재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터빈 블레이드 냉각 기술도 진보했다. 블록 1은 2026년 공대공 무장을 갖춘다. 블록 2는 2028년 공대지 배치다. 블록 3은 6세대급 스텔스 완성이다. 연구 용역 결과가 긍정적이다. 장기 계획이 단계별로 추진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가 푸틴의 임시 정보 제안을 거부했다. 3월 31일 발표된 내용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제안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로 통치된다. 헌법과 국민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과도 정부화 대선을 제안했다. 젤렌스키 임기 만료를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계엄령으로 선거가 금지다. 백악관도 푸틴 제안을 일축했다. 트럼프는 러시아 원유에 관세를 경고했다. 제3국 수입에도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푸틴이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세요.